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책이나 혹은 제가 있는 책이나 이렇게 교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자, 이 화면에 있는 교실도 교재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뭐 학급 친구들에게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 이곳에 한 번 이상 들어와 봤던 친구들은 이제 게더타운에서 홈에 가시면 visited space라고 뜨겠죠. last visited.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계정을 아예 여기 공간 안에 추가를 해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겠죠. 뭐 친구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회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일 간편한 거는 여기 상단에 있는 주소 표시실의 주소를 복사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자,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면 인바이트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링크를 기한을 정해서 이제 해당하는 사람의 이메일을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send invites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일로 이제 초대장이 전송이 되고, 혹은 이 copy invite 링크를 통해서 주소를 보내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예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대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한번 구성해보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건데, 근데 대부분의 수업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는 내가 만든 공간이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되는 걸 원치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상단에 설정을 누르셔서 설정에 스페이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래서 스페이스 커스터마이징을 들어가서 글로벌 빌드를 이제 꺼두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켜져 있으면 학생들이랑 다 같이 이 공간을 수정하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교실을 만들 때는, 같이 만들어가는 행사를 할 때는 이제 글로벌 빌드를 열어주는 게 좋지만, 만약 내가 만든 게 이제 훼손이 되기 싫다라고 하면 이 옵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둠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private area가 있죠. private area가 여기는 뭐 18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교재에는 6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private area와 같이 이런 타일의 효과를 이용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 개별 멘토링이나 모둠별 지도 혹은 분과별 지도 역시도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이런 private area가 지정이 돼 있어서 이 학생들끼리는 같이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를 공유하면서 대화가 공유되고 얼굴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모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화이트보드를 설치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문서 역시도 설치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할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데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혹은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나 넣어볼게요. 포스터를 하나 해서 자,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docs.google.com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서 아무거나 하나 뭐 넣어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같이 보세요라고 해놓으면 여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문서 주소가 연결된 걸 볼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주소를 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해당하는 주소를 조금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같이 볼 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참고할 만한 그런 사이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큐멘트로 자,
네이버닷컴 이 웹사이트를 넣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www는 사용이 그러니까 HTTP는 사용이 안 되고 HTTPS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단순하게 뭐 네이버, 구글 연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인베디드 주소에서 HTTPS로 시작하는 문서로 이 주소로 넣으시면 이제 정확하게 뜨실 겁니다. 물론 사이트마다 이렇게 외부에 그 연결되는 거를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해놓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더라도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연결할지 그 다음에 이런 화이트보드와 문서를 이렇게 주면서 공유 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네, 그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할 일이 있다면 여기 네, 손들기 기능이 있죠. 네, 이런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뭐 할 수가 있고 감정 표현 기능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할 때 감정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오픈 투 챗 대화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하면 왼쪽에 보시면 참가자 모양에서도 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출석 체크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명의 사람을 들어오도록 했는데요. 이제 수업 중에 누군가에게 발표를 시키고 싶다면 맨 앞으로 나와서 스포트라이트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사용자를 클릭하면 스포트라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그러면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학생들에게 이런 발표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기능을 보면 게더타운의 활동이 단순히 줌 정도에서 그렇게 모여서 소모임실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아주 다양하고 각자의 피드백이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 방 들어갔다 저 방 들어갔다 하지 않고 그냥 발판만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 16 여기 사이에 15 발판과 16 타일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각각의 모둠에서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환경과 정말 유사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PC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게더타운이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게더타운에도 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학생들이 자기만의 모둠 영역을 벗어나거나 규칙을, 디지털 윤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게더타운이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던 디지털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함량이 된 후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마 학생들과 그 다음에 대학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세우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 기업 부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마다 임패서블 타일을 둘러서 해당 지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에 따라서 방을 이동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모둠을 이동하거나 혹은 이제 쉬는 시간에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러 갔다가 다른 친구와 다른 상호작용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